너희 다 어디 사는데? 아, 다 사단지야? 사단지가 좀 단지가 크지? 자, 오늘 그러면 대망의 2부가 시작된다. 2부. 이제 지금까지 지수로그는 잊어라. 이제 삼각함수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그 지수로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로그 값은 아마 보일 일이 없고, 지수는 뭐 이제 아직 보이지 않을 거니까, 이제 사실 새로운 마음으로 하기에, 민석이요. 야, 그 민석 얘기 좀 그만해. 아니, 애들 다 민석의 정보를 다 알려줘, 나한테.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알려줬어. 아니. 민수가 공기를. 자, 빨리 앉아, 임마. 늦게 기르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를 시작을 하는데, 삼각함수가 배우지 않았나? 안 배웠나? 아, 삼각비를 배웠구나. 삼각비를. 그거랑 비슷해. 매우 비슷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삼각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삼각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지금 니네가 그동안 좌표평면 쪽에서의 이동을 생각을 해보면, 좌표평면 있죠? 거기에서 이동을 해보면,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X, Y 직각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거든요. 그죠? 좌표가 이동하는 변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 각을 이용할 거예요. 각을 이용해서 어떤 애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데 회전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회전?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어떤 좌표 자체를 회전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거의 비율 관계 자체를 조금 체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각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 나오는 게 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차이점이 이제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유사한 점이 있고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 유사한 부분은 당연히 거기를 이용을 하는 거고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일단 약속은 뭐냐면 어떤 애를 시작하는 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초선이라고 하자고 하고 요 시초선이 있고 각이라고 하는 거는 시초선에서부터 어떻게 떨어진 어떤 요 선을 동경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시초선.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거는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끼인 거, 요거를 각이라고 하자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약속을 한 거거든. 그지? 중학교 때랑 같아 달라? 비슷하지? 똑같지 않아? 그지? 근데 약간 달라.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니네가 중학교 때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어떤 얘가 있는데 여기가 30도만큼 떨어져 있대. 그치? 그럼 여기 각은 뭘까요? 라고 하면 30도라고 얘기를 했죠? 맞죠? 근데 무슨 차이점이 있냐? 여기 여기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 동경이 이쪽으로 이렇게 발생을 해서 여기가 30도라고 하면 중학교 때는 이때도 30도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의 약속은 뭐가 되는 거냐면 시초선에서 동경을 볼 때에는 이쪽 반시계 방향 보이시죠? 이 각을 읽자고 약속을 하고 이게 플러스 각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게 30도 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각을 읽을 때에는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330도라고 보는 겁니다. 330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차이점을 조금 인지가 가나? 그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고 싶은데요. 이렇게? 그럴 때에는 마이너스 30도다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이해 가시나? 두 번째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자, 얘가 이제부터는 한 바퀴만 돌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하긴 했었을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과연 요게 시작점, 요게 동경 이렇게 있는데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30도만큼 떨어져 있긴 하지만 과연 한 번만 왔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고장난 시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 시침 분침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막 얘가 돌아가잖아. 마찬가지로 이게 30도이기도 하지만 요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360도만큼 오고 30도만큼 더 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90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한 바퀴 더 돌고 750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30도라는 걸 우리는 지금부터 정확하게 딱 30이라고 보지 말고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표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정하자. 그건 맞아요. 그때 시초선을 중심으로 해서 각의 크기라는 건 반식의 방향으로 플러스 각으로 읽는다. 거꾸로 가면 마이너스 각으로 읽는다. 또는 한 바퀴를 돌았다고 본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단순히 각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얘가 360도만큼 돌았는지 720도만큼 돌았는지 마이너스 360도만큼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각을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반각. 일반각을 쓸 때는 보통 뭐 고등과정에서는 세타라는 기호를 많이 써요. 각을 쓸 때. 그래서 일반각 세타라는 값은 360도만큼 돌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는 표현으로 n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리고 알파도만큼 움직였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n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n은 정수라고 표현해주면 돼요. 자, 왜 정수인지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30도다. n이 0이야. 30. 됐지? 한 바퀴 돌았어. 390. 맞나? 맞지? 이해 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30. 마이너스 330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뭐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는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여러 가지 각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거를 일반각이라고 얘기하고 요 위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일반각에 대한 표현이 돼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일반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 평면을 각을 이용해서 표기를 할 건데 야, 너 안 오는 줄 알고 찍고 있었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시작할 명분을 만드는. 야, 근데 뭐 공부하다 아픈 것도 아니고 축구하다 아팠는데 내가 그거를 또 봐줄 수 있는 건 또 아니지 않나? 자, 어쨌든 여기 잠깐 봐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분면 있죠? 좌표평면. 좌표평면을 이제 각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시초선을 X축에서 요거를 시초선으로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시초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시초선을 중심으로 요 Y축이 이렇게 서 있죠? 자, 이렇게 가다가 동경을 Y축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여기는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1사분면을 표현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사분면은 0도에서 몇 도 사이에 있다? 90도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0도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거시기한 게 있지. 왜? 아니, 몇 바퀴 돌아, 선생님 360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항상 뭘 표현해 주냐면 일반각을 쓸 때는 360도 곱하기 n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몇 바퀴 돈진 모르겠지만 제자리로 왔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리로 왔다. 제자리로 왔다는 뜻. 이거 뭐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지? 제자리로 왔다. 근데 다만 얼마나 돌았는지를 반드시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적어준다. 됐나요? 그죠? 그 다음에 2사분면 각을 보세요. 시초선이 여기 있어. 동경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럼 몇 도예요, 이게? 180도라는 거 이해하시죠? 180도라는 거 이해하시지? 그지? 그래서 얘를 쓸 때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에서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요게 180도,
여기는 몇 도게? 여기. 시초선, 동경, 몇 도? 이렇게 보는 거라고 했지? 270도. 알겠지? 270도. 그래서 3, 4분면의 각을 표현을 하세요. 라고 하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에서 얘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됐죠? 어우, 지겨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4, 4분면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있고 여기는 320도 곱하기 n 더하기 뭐 360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n 플러스 1. 그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 뒤에 쪽에 적어주는 이 각은요 360도보다는 작은 각을 적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맞죠? 그리고 이 각은 플러스 각을 일반적으로 쓰자고 약속을 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표현에 관련된 것들을 아마 니네가 이제 반복 수학을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서 근데 푸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 밑에 쪽에 여기 있는 것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볼까요? 얘를 한번. 뭐 555번 같은 경우 25도를 표현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280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시초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270도보다 10도만큼 더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280도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끼인 각을 보는 게 아니라 시초선에서 얘가 돌아간 각을 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5도잖아요. 마이너스 165도는 시초선을 중심으로 이쪽 반대편 방향으로 도는 거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180도가 보이시죠? 맞죠? 그거보다 15도만큼 덜 간 거니까 요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를 마이너스 165도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65도를 바꾸라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바꾸라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써주고 그죠? 무슨 말 이해 갑니까? 마이너스 360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야 이게? 205도냐? 아닌가? 195도구나. 195도.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195도랑 같은 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마이너스 380도 같은 경우에는 360도 더 돌고 20도만큼 더 갔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20, 뭐 300, 이렇게 돈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면 340도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요런 얘기야. 됐습니까? 됐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냥 559번 같은 경우에는 360도 곱하기 n. 이게 지금 제자리로 왔다라는 뜻이라고, 제자리로 왔다. 그리고 나서 115도잖아. 145도냐? 그럼 115도 그냥 적어주면 된다고. 이런 얘기예요. 이게 559번이고, 제 같은 경우에는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다가 330도를 적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30도를 적는 게 아니라. 알겠어? 여기다가 양수값을 적어준다. 됐지? 자, 옆에 거 잠깐 해봐. 괜찮아? 잘 모르겠는 거 있니? 자,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선생님이 564번 같은 경우를 좀 잠깐 얘기를 해주면
일단 마이너스 820도가 있을 때는 거꾸로 돌아가는 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60, 마이너스 720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720하고 마이너스 100도라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820보다 더 작은 값을 적어줘서 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360도 또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108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 가죠? 그러면 얼만큼 더 들어가면 돼요? 260도만큼 더해주면 되겠지? 이해 가니? 그러면 이거를 쓸 때는 이렇게 적어야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60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564번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각이 마이너스 820도랑 같은 각을 찾아줘야 돼. 그리고 나서 앞에 이거는 그냥 원점, 원래 제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어렵지 않지? 요거는 조금만 해보면 익숙하게 보니까 지금 상학함수를 우리가 시작했나요? 상학함수 우리가 시작했나? 시작하지 않았어. 이건 그냥 각이야, 각. 약속을 몇 가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여기서 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망하는 거야, 그냥. 자, 그러면 330도도 마찬가지야. 몇 사분면이니? 4사분면. 그러니까 0, 90, 180, 270, 360 해서 가는 값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얘를 360의 배수를 빼서 0과 360 사이에 있는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맞죠? 예를 들어서 850 같은 경우에는 720을 빼면 130이 남죠? 맞아요? 130도는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니까 2사분면 각이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0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60도로 봐도 되고 뒤로 거꾸로 가는데 180도보다 덜 갔죠? 그러니까 3, 4분면이네 이렇게 해도 되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인데 맞죠? 그럼 마이너스 1080도 더하기 10도잖아요. 마이너스 1080도가 뭐예요? 제자리잖아. 1사분면이지 뭐. 568번 같은 경우에. 뭐 이거 빨리 푼 친구들은 다 풀었을 거라고 보고 어차피 이거 뭐 반복 수학 쪽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 되게 많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반복 수학 쪽을 푼다든지 뒤에 쪽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칭 각에 대한 얘기. 두 개의 각의 위치 관계. 요게 나오는데 이게 대칭이 축에 대한 대칭이냐 뭐에 따라서 약간 있어요. 근데 이게 종류가 좀 많이 있거든요. 제법 있어요. 제법 있는데 얘를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한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1년 반 후에 시험 보기 전에 외우면 되는 거고 사실은 선생님은 안 외웁니다. 난 지금 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어떻게 푸는지를 이해를 해주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고서 이해만 해주세요. 적어주면 좋겠고 오히려 접근. 잠깐만. 아마 풍산자 쪽 보면은 몇 페이지야? 상학함수가 없어? 상학함수 내가 안 줬나? 왜 그래 놀라게. 나 아까 전에 혼자서 줬나 안 줬나 엄청 고민했단 말이야. 아유 어딨어. 나도 없네. 나도 없어. 너 없다며 인마. 사원이 있어요. 제가 없어요. 그래? 그 상학함수 쪽에 몇 번이냐면 유형 2번 맨 앞에 있네. 4분면에 각각 두 각의 위치 관계 있거든요. 지금 두 각의 위치 관계 밑에 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안 적어도 되겠지. 그러면 이제 보기만 해봐. 그냥 거기를. 자, 왜 그런지 볼게. 그냥 외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보세요. 맨 처음에 두 각이 X축 대칭 관계에 있다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각이 X축 대칭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X축, Y축 이렇게 잡아놓고 X축, 이거 어떤 각을 이렇게 알파라고 이 각을 잡고 대칭되는 각을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알파면 이게 베타가 아니라 이게 베타라는 게 포인트인 거거든요.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 끼인 각이 알파니까 크기는 알파랑 같겠죠, 여기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알파와 베타를 더한 애가 몇 도다? 360도다. X축 대칭이면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360도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360도인지 720도인지 마이너스 360도인지 너네가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어떻게 써야 돼? 모르니까 이걸 써주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어려워요? 안 어렵지? 이게 일치하는 게 있었구나. 요 내 세 번째 거 먼저 얘기했다. 세 번째 거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Y축 대칭 관계에 있다. 요건데 얘도 뭐 똑같아요. 요렇게 X축, Y축 잡고 어떤 각이 알파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Y축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여기가 베타란 말이에요. 맞죠? Y축 대칭이니까. 그럼 이 알파랑 여기랑 같죠? 맞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 도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몇 도냐고. 요게 베타, 알파. 몇 도? 180도죠? 근데 뭘 적어야 된다? 360도 곱하기 n만 적어주면 된다. 괜찮지? 보고 느끼면 돼요. 보고 느끼면. 괜찮지? 어려워? 그 다음 세 번째. 원점 대칭 관계에 있다. 원점 대칭 관계에 있다. 요건데 원점 대칭 관계에 있으면 요게 알파잖아요. 그죠? 그럼 원점 대칭되는 직선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베타예요. 그죠?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얼마가 나와요? 180도가 나오죠? 무슨 말 이해 가죠? 근데 뭐 알파를 먼저 쓸게 그냥 귀찮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180도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자동적으로 적어주시고 두 각의 위치 관계를 적을 때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만 써주면 돼.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가 있냐면 두 각이 일치한다가 있으니까 일치한다를 적어볼게요. 저 X축, Y축이 있는데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베타야. 됐어요? 그럼 알파랑 베타랑 같은 거야. 그럼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뭐가 나와? 0이 나오는데 몇 바퀴 누가 더 큰지 몰라. 끝. 이거고. 됐죠? 안 어렵지? 그지? 어려워? 모르 표정을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 됐죠? 그 다음에 두 각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일직선상에 있다. 이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 각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건 자 봐봐요.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직선상에 있는 거랑 얘랑 어때요? 원점 대칭이랑 같죠? 같죠? 맞아요? 그랬다가 다 틀렸어. 옛날에. 왜냐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건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각이 같은 것도 있죠. 무슨 말 이해가죠? 두 각이 일직선상에 놓인다. 같은 경우도 있고 반대편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3번하고 4번이 짬뽕 된 거 요것도 답이고 요것도 답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두 직선이 일직선상에 있는 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60도 곱하기 n이거나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이거나 이렇게 두 개가 모두 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할 때 거기에 보시면 일직선상에 있는 거 있니? 없네. 여긴 없네. 자, 어쨌든 요거를 이제 동시에 표현할 수도 있어요. 180도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요거랑 요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아니 근데 이거 이해하고 말고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외우고 말고는 아니야. 그냥 두 직선의 x축 대칭이야. 대칭돼서 그리고 위치 관계만 파악해 주시면 돼. 그리고 쓸 수만 있으면 된다고. 쓸 수만. 그죠?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됐지? 외울 건 아니지? 외울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있어. y는 x의 대칭이야. 지금 보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두 개의 각이 y는 x의 대칭이래. y는 x에 이렇게 있어. 그럼 알파를 어렵게 하지 마. 이렇게 그냥 잡아. 됐지? 그리고 베타는
요렇게 잡아. 그냥. 대칭이니까. 됐지? 그러면 요 각이랑 같겠지. 여기가 베타지. 여기가 알파지.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게 몇 도야? 90도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데 90도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됐죠? 어려워? 자, 왜 여기서부터 그러시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아니, 뭐가 어렵지? 아니, X축 대칭이니까 이거랑 같겠지, 뭐. 그게 된다고. 그래, 어디로 돌아? 요게 베타, 요게. 뒤에 건 포함 안 돼요. 요게 베타 각. 요게 알파 각. 두 개의 각에 X축 대칭 관계에 있다. 이 각, 이거와 X축 대칭이다. 요게 베타, 요게 알파. 자, 이제 삼각함수를 들어가기 위한 초입의 시작이 들어왔어요. 이제 슬슬 삼각함수를 들어가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호도법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호도법이라는 걸 배울게요. 자, 여기까지 잘 보세요. 자, 이제 호도법을 좀 배울 건데, 다시 교재 보시고, 얘가 있습니다. 이제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 지금 이게 단원명이 삼각함수잖아요. 삼각 B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삼각 B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삼각형 형상에서 비율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함수를 배우는 거라서 어떤 사인에 어떤 X값을 넣어서 나오는 Y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인에 30도를 넣어주면 2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단순히 하나를 배웠는데, 이제부터 어떤 X에다가 실수의 범위값을 집어쳐 넣어야 돼요. 그러면 넣은 다음에 어떤 형상을 띄울 거냐면 그래프로 끌어 올려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프라는 거는 0에서부터 어떤 실수값이 존재를 하죠. 맞죠? 너네 30도를 크기가 어떻게 되죠? 30도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30도가 실수예요? 아니죠. 네? 네? 30도라는 게 어떤 크기가 있는 거야? 도잖아. 이거는 이렇게 회전한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얘 자체를 실수에 대응시킬 수가 없어요. 자,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수직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여기 0부터 시작하는 어떤 수직선이 있어. 맞아? 너 여기다가 30도 찍어봐. 0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30도 여기다 찍을 거야? 이렇게 찍을래? 자, 그러면 370도 찍어봐. 저거보다 더 크지 않을까요? 370도가? 아, 더 작네. 그럼 370도 여기다 찍을래? 자, 이상해지잖아. 왜냐면 이거는 회전하는 값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회전하는 값 자체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거를 실수에 대칭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네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각이라는 개념은 시계 반을 위에 올려놨다고 해요. 시침, 분침해서 60분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근데 요거를 각도의 하나하나를 실수에 1대1 대응시키는 거예요. 실수값으로 다 보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는 60분법을 잘 안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60분법에 해당하는 각도를, 예를 들어서 30도를 어떤 실수값에 대응시킬 거라고. 대응시킬 거라고.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니? 그 방법이 호도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각을 새롭게 정의하여 그 각을 실수에 대응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냥 이해를 해달라고. 호도법을 왜 배우는지. 아니, 그동안 30도, 45도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각을 앞으로 다른 값으로 다 바꿀 거란 말이야. 그거 왜 바꾸냐? 안 궁금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수로 바꾸기 위해서. 실수의 어떤 X축, Y축 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좀 가나? 그지? 그럼 호도법의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하는데, 호도법은 호와
끼잉 도, 호와 각도의 비율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비율을 나타내는 방법이고, 정확하게 1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원선상에서 반지름이 R이 있는데 여기 호의 길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도 반지름의 길이와 같아지는 순간을 1라디안이라고 하자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을 1라디안이라고 하자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 1도는 실수 1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단위를 센치로 했어. 1cm야. 그럼 실수 1이 아닐까? 1 맞죠? 1 맞잖아. 단위가 센치야. 자, 지금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적었어. 하지만 얘는 실수값이다. 그죠? 정신 차려.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실수 1이야. 실수 1이라니까? 지금 여긴 분명히 각이지? 각을 1이라는 실수값으로 표기를 하게 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기 지금 되게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원리거든요. 여기가 어떤 세타라는 라디안 값으로 표기된 값이 있다. 즉 실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R이다. 그럼 여기는 R 세타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관계를 조금 이해한 상태에서 얘랑 곱하면 얘가 나온다. 얘랑 나누면 얘가 나온다. 똑같은 얘기지? 그지? 자,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봐보자. 자, 이렇게 있어. 여기 끼어있는 각이 2가 나와.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이 나와. 그럼 여기는 뭐게? 2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호의 길이가 2다. 됐어요? 실수 2.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 30도야. 30도가 있어. 이렇게 30도. 그럼 여기는 30? 이렇게 쓰면 뒤져. 안 되는 거야. 도가 아니라 실수값을 얘기하는 거야. 실수. 알겠지?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 얼마나 똑똑한지 봐야지, 이제 또. 여기가 3이래. 여기가 2래. 그러면 각은 뭐게? 3분의 2. 된 거야? 어려워? 어렵니? 자, 하나 더 해볼까? 여기가 5래. 여기가 2래. 그럼 반지름 뭐게? 2분의 5가 되는 거야. 됐지? 그냥 느낌만 봐. 이거랑 곱하면 이거라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됐지? 된 거야? 저기 이가 1라디안이에요? 닥쳐봐. 라디안이라고. 라디안. 실수값 2. 단위가 라디안. 너는 그럼 뭐 1cm인데 그 2cm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실수라고, 실수. 2, 3분의 2.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각도를, 라디안 값으로 바꿔놔야 되겠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뭘 할 거냐면, 자, 이거. 반원이 있다, 반원. 반원의 반지름이 1이다. 반원의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이게 뭐예요? 호의 길이가. 못 구해? 원의 둘레의 길이는? 너네 둘레의 길이가 호의 길이인 걸 알죠?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고. 얘는 뭐예요, 이 둘레의 길이는? 파이겠지, 파이! 저 전체 구멍 뚫어놓은 거고. 뭐래? 아, 저기를 어떻게 구해, 씨! 자, 파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몇 도게? 180도죠? 근데 라디안은 뭐게? 100... 2파이. 파이다. 파이. 자, 참고로 파이라고 하니까 니네들이 자꾸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문자로 생각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지만 파이는 숫자예요. 알죠? 무리수죠? 3.14 정도? 그러니까 지금 180도라는 어떤 각도를 3.14 블라블라라는 실수에 대응시킨 거예요. 지금 이게 무리수에 대응시킨 겁니다.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별로 그렇게 똑똑하진 않구나, 니네가.
자, 봐봐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 자, 여기가 1이래. 그 여기는 뭐게? 여기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 둘레의 길이를. 4분원의 둘레의 길이 못 구하냐? 4분의 이분의 아니지. 너무 힘들다, 진짜. 야. 아, 야. 야, 그만해. 야, 여기서 막힐 거라 난 생각하지 않았어. 자, 얘 반이야. 파이의 반은 2분의 파이겠지? 2분의 파이야. 그럼 여기 몇 도야? 90도, 90도. 그래서 90도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됐지? 됐어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얘를 2로 나누니까 얘구나. 얘를 2로 나누니까 이거지. 맞지? 자, 그래서 180도가 파이라는 사실을 알았잖니? 맞죠? 그럼 1도는 뭘까?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됐어요? 맞아? 그러면 파이분의 180도가 뭘까? 1 라디안 값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건 다 라디안 값을 의미해. 라디안. 라디안이라는 건 단위야. 니네가 볼 일이 없어. 그냥 얘를 180분의 파이라고 하지 라디안을 붙여서 얘기하진 않는다고. 근데 학교에 따라서 간혹가다 서술형에서 라디안의 정의를 적어라. 호도법의 정의를 적어라. 그러면 선생님 방금 전에 해준 대로 하는 거고, 라디안 볼 일이 많진 않다고. 민서가 아픈 척하지 마. 이씨. 그래? 이거 막 죽으려고 그래서.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지금부터 정말 많이 볼 각들이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바꿔보자. 일단 먼저 X축, Y축을 바꿔보자. 맞아요? 여기는 뭐게? 자, 이거 봐. 이건 시초선. 동경이 시초선과 일치해. 뭐야? 0이야, 0. 0 라디안. 알겠지? 돌다가 동경이 여기로 왔어. 이거 뭐야? 요거 2분의 파이. 오케이. 90도. 돌다가 여기로 왔어. 이거 뭐야? 파이가 되는 거야. 여기는 2분의 3파이. 맞죠? 여기 0, 360도, 2파이 돌아온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2분의 5파이 돌고 있죠, 지금? 돌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360도랑 같은 거는 2파이예요. 90도랑 같은 건 2분의 파이 됐죠? 1사분면을 다시 써봐요. 1사분면은 2m파이에서 2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됐나요? 2m파이가 뭐죠? 2파이 360도. n은 정수.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를 적은 거예요. 그거야. 됐지? 된 거야? n은 정수. 됐죠? 2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2m파이 플러스 파이까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2m파이 플러스 파이에서 2m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이렇게 적는다고. 됐죠? 그러면 똑같이 귀찮아. 그래서 2m파이 플러스 2파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됐죠? 이렇게 적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려워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이제 바꿨어. 자, 요게 이제 바꾼 거야. 일단 0 바꿨어. 90도도 2분의 파이라고 알았어. 180도 파이, 2분의 3 파이 다 알았잖아. 됐지? 이제 특수각을 더 적어보자. 0은 여기다 쓸게. 여기는 60분법. 얘는 호도법. 바꿀 거.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 360도 이렇게. 그죠? 맞죠? 바꿔보자. 이제 호두법 0도는 0, 30도는 6분의 파이 6으로 나누면 돼요. 그죠? 보이시죠? 맞죠? 얘는 4분의 파이 4로 나누면 됩니다. 맞죠? 얘는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파이 2파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잘 안 써요. 잘 안 써요. 다 얘로 바꿉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요 얘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30도가 뭐야? 그랬더니 180도는 파이니까 막 6분의 파이요? 이런다?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 바로 나와야 돼. 45도 4분의 파이 그냥 이렇게 나와야지. 45도는 이러면 안 된다니까. 바로 튀어나와야 돼. 왜? 니네 뭐 그러면 30도라고 하면 니네가 여기 막 30도가 있다 60도가 있다 가정해보자. 이거 보고 고민하냐? 60도가 어느 정도 벌어졌지? 1도 60도인가? 이러고 있어? 그럴 리는 없잖아. 그 60도는 60도야. 3분의 파이는 그냥 3분의 파이라고. 너무 당연하게 쓰는 기호들이기 때문에 이 기호 정도는 굉장히 익숙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간혹 가다가 15도 같은 경우를 물어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15도를 물어봐. 그럼 계산을 해야 되잖아. 12분의 파이구나.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죠? 외우진 않는다고, 이런 것들은. 하지만 이 정도는 기억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어렵니, 이게? 어렵진 않지? 기억해서 외워달라. 이런 얘기고, 여기에서, 잠깐만, 호두법까지 있고, 오늘 우리가 삼각함수까지 들어가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좀 들긴 하는데, 자, 밑에 쪽, 지금 방금 전에 이 호두법을 이용하는 것 중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요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그 부채꼴에 끼인 각을 실수로 바꾸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를 구하는 공식도 실수를 이용해서 배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등과정을 얘기를 할 때는 부채꼴의 넓이하고 호의 길이는 이 공식을 써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더 간단해요. 여기가 R이야. 여기가 세타야. L은 뭐게? R 세타야. 장난해? 그치? 됐지? 된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하지만 30도야, 2야, 60이야. 죽인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호두법을 바꿔야 되니까 2고 30도면 6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렇게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넓이는 너네 알고 있니? 2분의 1 RL이라는 공식. 처음 보니? 중학교 때 했는데 2분의 1 RL이라는 공식. 요게 있었어. 그럼 L 대신에 요걸 넣어주면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도 외워. 이거 중학교 때 한 거야. 난생 처음 봐? 그러지 마라, 제발. 알겠지? 됐습니까?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까지 외웠습니까? 근데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도 같이 아는 게 좋아요. 보통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타는 반드시 라디안 값이어야만 한다. 내가 쓰고 싶어. 바꿔놓고 써야 돼. 60분법으로 표기가 돼 있어. 바꿔놓고 써야 된다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삼각함수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삼각함수의 밑바탕이 되는 것들을 한 거거든요. 잠깐 반복수한 문제 조금만 풀고 뒤에 이어서 할게요.